예, 7월 5일 수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좋았죠. 제가 그저께 이제 에코프로 통해서 2차 전지가 큰 문을 열고 어제는 별로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이제 현선물을 조금 교란을 줘요. 예, 그래도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2차 전지가 코스닥을 견인한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살짝 시소를 탔던 반도체가 좀 기스가 갔습니다. 아침에 말씀도 드렸고 제가 시장 흐름을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 미국이 휴장이었어요. 하지만 독일이 수출 지표가 살짝 안 좋아서 뭐 유럽은 그냥 그랬고, 여전히 이제 이번 주말에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중국에 방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끼리 막 싸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카드 들고 싸우는 게 있고, 중국도 오늘 제조업 지표 하나 발표됐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사실 오늘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제 중화권 증시 보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 지수로 보면 오늘 코스피 떨어졌어요. 예, 코스닥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에 더 부각이 되고 더 파워를 좀 떨쳤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저께 반등 추세로 돌렸어요. 빠지면 사라 말씀드렸는데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은 코스피로 변제가 돼 있고 2차 전지에는 이제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이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으로 2차 전지 파워가 좀 더 실리는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게 그 계속 정체되었던 예탁금이 한 4조 정도 증가했어요. 한 이틀 동안 증가했는데 이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월, 4월 달에 이게 엄청 늘면서 2차 전지나 종목 확산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탁금이 좀 는다 하더라도 종목 확산이 조금 줄 거예요. 예, 이게 예전처럼 막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시장이 스마트하고 빠르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가는 애만 가요. 예, 더 선택과 집중될 겁니다. 지금 며칠 보시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큰 걸로 코스닥이 거래되면 그 집중이 돼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확산되는 모습 보였는데 하여튼 전체로 봤을 때는 예탁금이 좀 는다 하더라도 오늘 보시면 또 하락 종목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코스닥 올랐고 코스피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한 2배, 3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더 차별화되고 더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드리고 있는 매주 매일 특징주 주도주 말씀드리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축약합니다. 계속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지금 뭐 오늘 질문 주셔서 그러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 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을 빼놓고 얘기 못하죠. 오늘 금양도 사실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간만에 썩어도 준치라고 하지만 금양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끔 보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말씀한 종목들, 그 다음 제가 보는 종목들 몇 개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제 보는 기준은 뭐냐? 항상 시장 우선입니다. 이분은 뭐 3년, 5년 동안 계속 갖고 와라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목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꺾이고 안 된다 싶으면 저는 팔 거예요. 최소한 절반 이상.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장투는 아니고 저는 항상 시장 우선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섹터나 그 사이 어디로 비중이 가고 돈이 어느 쪽이 더 세고 이 추세나 추이를 계속 저는 봅니다. 계속 제가 포트 조절 말씀드리고 비중 조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내에서 어느 게 더 가고 어느 게 더 강한 쪽으로 계속 저는 찾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 그 다음에 뉘앙스, 그 다음에 대장주나 주도주를 말씀드리게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제 기준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수급 매집주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인데 시장의 파워가 달라요. 제가 뭐 짜잘하게 오르는 시세보다 시세 올랐다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정말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장 파워가 필요해요. 머니 파워가. 이런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차별화 선택 집중 장세에서 계속 좁히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시장 관심도도 같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몇 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에코프로 되게 좋았어요. 2차전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참, 그 전에 지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살짝 바꿔놓고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 같은 거니까 의미 없습니다. 어제도 보면 코스닥이 21선 잘 버텼죠.
오늘 장중에 우리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900선에 대한 심리적 저항은 살짝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오늘 코스피 빠지고 종목이 수가 많이 빠졌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홍콩 중국도 안 좋았어요. 코스닥이 버틴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2차전지가 짧게 보고 짧게 안 하고 그냥 들고 있네. 살짝 빠졌다가 또 올라가네. 이게 사실 제가 보는 시장 뉘앙스거든요. 시장 파워 흐름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되면 900선 시도할 수도 있고 2차전지 흐름이 코스닥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900선 시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정도로 파워 괜찮아요. 추세가 좋습니다. 지수자가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종목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 가장 말씀드렸던 2차전지 기준이고 지표고 가장 중심 종목입니다. 저희가 비중도 많이 이번에 늘려드린 거 있잖아요. 기준에서. 일단 오늘 보시면 어제 빠졌는 거 85만원대 지지하고 올라가고 신고가 계속 내죠. 그 다음에 제가 신고가 내면서 제가 중간중간 매물 체크를 하는데 크게 파는 거 없어요. 이미 지금 공매도는 계속 똥줄 타서 쇼커브는 계속 들어와야 되고 짧게 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에코프로로 다 몰려버리면 확산이 적어요. 에코프로만 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 쉬어가든지 횡보를 해주는 게 차라리 종목장이나 우리 포트에는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어디로 확산될지를 본다 그랬는데 에코프로 BM이 어제 좀 올라가다 쉬었고 오늘도 올라가다 조금 쉬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괜찮죠? 외국인 매수 좀 덜 들어오긴 했는데 에코프로 따라서 계속 같이 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로 좀 들어왔어요. 이거 참 좋은 일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슈팅이 에코프로보다 좋았고 대신에 변동성이 좀 심하다. 또 많이 빠졌지만 오늘 이 정도면 괜찮아요. 20일선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적게 들어왔어. 하지만 흐름 나쁘지 않고 오늘 이 정도면 상당히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전체 흐름 괜찮기 때문에 20일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팡팡 가요. 갈 때는 못 갈 때 될 수 있는데 오늘 수급 괜찮았고 잘 버텼다. 코스모 신소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한 LNF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LNF 좀 팔아서 에코프로 사시는 데도 있긴 한데 아직 비중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면 여전히 아직 약해요. 저희가 보면 LG나 SK 쪽으로 매출이 다분화되고 외국인들 들어왔던 교환사 얘기도 드렸는데 아직 좀 약하죠. 약하고 일단은 지지는 받고 있는데 양극재 쪽으로 돌아갈 때 아직 순서가 안 돌았던 상황이고 아직 갖고 있는 분은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차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고요. 2차전 전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속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포스코인터가 너무 좋죠. 오늘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소재도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사실 제가 45,000원대 정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신고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게 거의 45,000원 돌파 안착되면 끝나는 건데 새롭게 이뤄졌죠. 신고가 나오고 거래도 상당히 강하고 큰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 좀 키워가면 됩니다. 이런 키워가면서 크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뭐 중간 일부 왔다 갔다 하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오늘 올랐을 때 빼긴 했죠. 빼긴 했는데 단기 슈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타들이 좀 판 겁니다. 하지만 큰 매물 없어요. 흐름 괜찮기 때문에 홀딩 하셔도 됩니다. 대장주 특징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오니까 포스코 뭐 DX는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전고점 물량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이 또 크게 매물 나오면 제가 팔아드리는데 장주 매물 계속 체크해 봤을 때는 큰 매물 없습니다.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합니다. 홀딩이에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괜찮았잖아요. 양극재 쪽에 돌아가면서 선순환에 들어왔는데 간만에 코스모 화학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간만에 특징주로 뽑는데 이게 사실은 약했죠.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들고 있다 이미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큰 흐름상 죽은 게 아니거든요. 2차전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코스모 신소재긴 한데 화학 쪽에 지금 저가 매수가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손을 꼽는 게 41,200원 사이인데요. 이 정도까지가 1차 정도 목표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 돌파 한차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약했던 것들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2차전이 전체로 포트가 확산되면서 좋아지는 과정을 느끼시면 돼요. 제가 섹터를 보는 기준들에 보시면 됩니다. 자, 금양도 좋았죠. 금양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빠떼로 아저씨가 어제 나왔던 얘기도 있고
하지만 시장 내에서 지금 리튬이나 원자재 가격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리튬 테마가 얘가 올라가면서 미래 나노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끌어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금양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82,000원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약할 때 좀 떨어졌는데 이 기준을 안 깼죠. 이 주식의 종목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선을 안 깼죠. 안 깨주고 다시 반등을 주고 오늘 62,000원 돌파 한 짝 되는지 봤는데 돌파 한 짝 이후에 7만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자, 7만원대 봐야 됩니다. 이제는요. 7만원대 지금 돌파했죠. 안착되면 그 다음 8만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 올랐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매매 엄청 많이 했던 종목인데 저는 텐베가 났던 4만원대에서 다 팔았어요. 사실은요. 4만원 팔고 워낙 그때 3, 4월 달에 2차전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9만원까지 왔었죠. 바닥에서 재봤을 때 기준이 19배 올랐습니다. 19배. 너무 오버슈팅이 돼서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였는데 그 다음 많이 빠졌고 다시 한번 이 정도 파워 있는 애들은 쉽게 한 번에 안 죽죠. 다시 한 8개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 금양이 시총이 4조예요. 물론 얘들이 4680 배터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몽골 같은 데서 리튬 광산도 개발하고 아프리카 또 어디가 산다는 얘기 있는데 테마주죠. 테마주. 어떤 밸류로 보는 건 아니고 이 수급 매집주 테마 장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반등 주고 상당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좀 더 갈 수 있다. 7만원, 8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확산되는 좋아지는 과정. 자, WGP도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냥 전통주가 오늘 좋았죠. WGP는 변동성 있는 종목인데 어제 한번 올랐다가 밀리고 큰 매물 없었어요. 오일선 지켰는데 오늘 떨어졌을 때 걱정하셨는데 2차전지 나쁜 게 아니죠. 좋습니다. 2차전지는 또 확산될 수 있고 돌 수 있어요. 오늘 좀 빠졌지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큰 매물 없습니다. 그냥 변동성 장난치는 거예요. 자, 제가 선을 끊었습니다. 69,000원대. 물론 중간에 살짝 빠지긴 하죠. 변동성 장난치는 애들이 있는 애들이니까 감안을 해야 되고 이 정도 지지되면 손절할 필요 없어요. 기회 기다리시고 차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7만원대 초반에 살짝 매수를 넣어놨는데 체결은 안 됐어요. 자, 2차전지 이 정도 특징주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사실 삼성전자 어닝 발표 이번 주죠. 금요일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반도체 재료를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내고 오늘 약간 심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베스트 증권사에서 의견을 하향했어요. 자, AI 성장 스토리가 계속 등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미국 나스닥 경계를 또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바로 꺼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실제로 어닝이 나오면 얘들 어닝 안 좋잖아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죠. 실제 어닝 좋게 나오는 건 2차전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시소를 타면서 살짝 오늘 기스 났다. 그래서 오늘 저 기가비스 매도 드렸습니다. 한 10% 수익보 팔았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반도체 흐름을 좀 보면서 살짝 조정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여전히 보유하는 측면은 맞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제가 매물이 크진 않은데 5일선 터치했죠. 터치하는 것도 약한 거죠. 그동안 봤을 때는 아직 전체로 봤을 때는 꺼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도체 흐름상 살짝 오늘 기스가 나서 지하비스는 팔고 이수페타시스 같으면 저는 팔진 않습니다. 홀딩하는 측면인데 그 느낌만 보시면 돼요. 자, 프로텍도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단기로 좀 나왔겠지만 큰 물량 판 건 없어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기준, 잘 가는 종목 기준은 5일선이죠. 버티면 홀딩하는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ISC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것도 신고가 났다가 반도체 전체 흐름. 사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팔았습니다. 선물도 12,000개나 떨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뺐습니다. 자, 기가비스 오늘 빠졌던 이유도 이런 흐름 전체 보고서 판단한 거예요. 전체에서 반도체 비중 줄이자 싶어서 익절시켜 드린 겁니다. 반도체 살짝 기스난 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큰 추세는 아직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온칩스는 관중에 한번 넣어주세요. 옛날에 원래 보던 종목인데 이게 오늘 재료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신고가 내면서 상당히 크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준으로 봤던 게 35,000원인데 39,000원대 살짝 끊어놓고 이거는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일단 가온칩스는 관중으로 넣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는 말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는 이제 무겁다 말씀드렸고 실적에 대한 어닝 기대는 있지만 밸류 싸고 다 좋지만 시장 주도는 아직 아니다. 확산도 적고 수급 추세가 아주 약한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는 보시면 돼요. 엔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엔터 오늘 신고가 도전했지만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큰 물량 없어요. 갖고 계시면 홀딩 하시면 돼요. JYP는 일단 엔터는 우리는 갖고 있는 머스트 해브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 신고가 도전할 거라 저는 봅니다. 하이브도 그냥 뒤에 가는 2차 종목. 에스테틱 간만에 말씀드릴게요. 에스테틱이 사실 저희가 중국 주들 올해 초에 중국 관련해서 많이 이제
그 기대하고 카지노나 호텔이나 뭐 화장품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절대 보지 마라 말씀드렸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루트론이 계속 말씀드렸죠. 루트론이 지금 공개 매수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요. 다 팔았고 그 뒤로 루트론이 되고 싶어하는 클래시스나 비오존도 보시면 돼요. 오늘 보시면 상당히 괜찮게 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 실적이 좋아요. 어닝 시즌에 실적 좋은 게 장땡이잖아요. 성장다워 실적 좋고 올해 중국 관련 흐름 보실 때는 에스테틱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도로 괜찮았어요. 현대로템도 오늘 흐름 괜찮았고 시장 내에서 괜찮은 흐름이었고 이 기준 보시되 갖고 있는 분은 유지하는데 저희는 매매 안 한다 했어요. 이유 아시죠? 예,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고가 났어요.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이랑 괜찮습니다. 갖고 계신 분은 흐름 나쁘지 않은데 우리 매매 대상은 아니에요. 시장 파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항공은 제 관심 가지고 있다가 오늘 대한항공 그냥 관종에 넣었어요. 딴 것들 약하고 확산은 더디지만 사실 그동안 미국 쪽의 항공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대한항공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관종만 넣어두시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니스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베가 완성형이었고 오늘 두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이미 얘들이 시총 2조입니다. 근데 시총 1000억대 비상장 때부터 투자했던 그 초기 투자자가 엑시트를 했어요. 빠지는 건 안 좋은 거죠. 사실 이때부터 빠졌다고 보는 거죠. 20만 원 전에. 근데 이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사우디 빈살만에서 뭔가 또 좋은 소식을 내면서 뉴스를 막 냈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괜찮습니다. 오늘 매기 괜찮은데 그래도 제가 조심하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확률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6월달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얘가 이제 11만 원대, 11만 5천 원대에서 저희는 팔고 조심하라 말씀드렸던 기준이 5배 기준이었어요. 5배. 확산이 안 되고 AI 바이오는 얘네만 갔기 때문에 5배 정도 받는데 그 뒤 돈이 더 들어오면서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같이 또 사야 됩니다. 기준은. 또 사면 또 올라가죠. 지금도 여기에서 20만 원 뚫고 이때처럼 돌파할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늘 봤을 때도 큰 매물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률상 저는 조심하는 게 맞고 야 그래도 갖고 있으면 요행상 올라가겠지. 이런 게 맞으면 맞을수록 다음에 오면 자기의 투자에 대한 패턴이 꼬여요.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기준에 대한 투자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공부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루니슨.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 정리드렸고 2차 전지가 코스닥 견인했고 반도체가 살짝 기스는 났지만 끝난 건 아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가장 시장 주력이고 2차 전지가 우리 기다렸던 흐름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때문에 어닝 기대를 좀 더 가져가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